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5분 만에 끝내는 직장인 쥐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 직체크 9월 5주차 방송이고요. 금주 키워드는 미국 FOMC 북행 리스크 보호무역주입니다. 참으로 험난했던 한 주였는데요. 그 내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고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재로 뒤덮인 증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간 증시 체크는 주간 시황 방송입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을 체크해보고 다가오는 한 주 어떻게 대응하게 될지 알아보는 방송이니까요. 이제 출발합니다. 자, 제가 9월 코스피 전망 이렇게 해드렸죠. 지금 그 전망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IT 반도체 소재인데 이제 9월 말도 됐고 이제 소재가 탈락을 했습니다. 핵심 업종에서 이제 안 좋은 악재가 생기면서 탈락을 했고요. 반도체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편익이 너무 심하다. 중소형주는 못 간다. 전체적인 건 잘 간다. 그러니까 IT를 간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간다 하기도 그렇고 점점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제약바이오 올해 초부터 9월 초부터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괜찮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은 이제 모바일 게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주도주가 좀 바뀌어서 좀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둘 다 그 기관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날 기관의 펀드 환매 물량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약바이오 게임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안 좋은 건데 어쨌든 이 부분도 이제 거의 이제 9월은 마무리하자. 9월은 마지막 한 주 남은 거는 제가 어떤 정보를 드리거나 이런 거보다 그냥 현금을 취하고 마무리하자 이런 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핵심 종목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이거 끝이다. 이제 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는 관망입니다. 자, 지난주 코스피 현황 말씀드릴게요. 자, 요렇게 이제 추세가 갔다가 지난 한 주 이렇게 쭉 빠졌죠. 그러면서 이제 상승 업종은 IT 반도체. 근데 이제 IT 반도체를 상승했다고 말씀드리기 그런 게 대형주 위주,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만 상승을 했고 장비주나 이런 거는 많이 빠졌어요. 아마 중소형주 갖고 계신 분은 재미를 못 보셨을 거예요, IT.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금융업종의 바닥을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금리 인상과 함께 더불어서 금융업종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제 시장에 남은 건 이것뿐이 없는 것 같아요. 하락은 중국 관련주, 소재, 철강, 화학주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대외 악재에 의해서.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매수하는 외국인, 반면 하락하는 중소형 IT 종목. 너무 아쉽죠. 그 다음에 금융주가 상승 추세로 전환된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자, 9월 2주차 한번 보죠. 3주차 상승했는데 지난 한 주에 그냥 이만큼 빠진 거예요. 그래서 대내외에 잇따른 악재의 수급 상황이 악화됐고 특히 기관의 매도세 증가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금에 특히 많이 팔았죠? 기관이? 외국인도 팔았고, 저건 이제 사드 때문에, 북핵 때문에 팔았죠, 외국인은. 그래서 이제 금융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긴 하나, 지금은 보수적인 관점, 현금 비중을 다시 높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적극적인 매매를 다음 주에 하지 말자. 그래서 지수는 이 정도에서 예상이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막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시간이 갈수록. 자, 외국인 매매 현황 한번 보시죠. 이제 특별한 추세가 없이 국내 증시를 관망 중입니다. 아까 보셨으면 알겠지만 특별히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그냥 관망을 하고 있다. 여기서 어떤 특이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기관은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여러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DI, LG디스플레이, NC소프트, LG화학, LG전자 이런 게 뭐예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익 실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뭐 이런 거는 지수 관련주고 은행주를 또 새롭게 사고 있죠. 그죠? 카카오도 은행이라 보셔도 되죠. 그죠? 지금은 은행 때문에 올라가는 거니까. 카카오뱅크 때문에. 그래서 기관은 업종에 상관없이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에 대해 차익을 실현하고 지수 관련주와 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 업종에 대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이제 처참했던 코스닥 현황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저점을 이탈해서 훅 빠졌죠? 그죠? 추세 이탈했죠, 여러분? 상승했던 종목은 게임 바이오가 그나마 선방을 했고, 이제 중국 관련주, 그 다음에 이제 그중에 죄송합니다. 가장 잘 갔던 전기차가 상승을 했습니다. 금주는 게임 바이오 업종이 주 초반 상승하다가 주반 하락하면서 주춤을 했고요. 중국 관련주는 여전히 하락 중이며 전기차도 추세가 꺾여서 하락 중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쭉쭉 하락 상승하다가 9월 4주째 하락을 했어요. 그죠? 뭐 중국, 미국, 북한 뭐 뭔가 리스크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을 했고요. 보시면 특히 이제 기관의 매물이 많이 나왔다. 이제 기관의 펀드 판매가 청산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서 코스닥도 다만 보수적 접근을 하셔야 되고 현금 비중도 높이셔야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뭐 지수는 뭐 이 정도 횡보 크게 상승할 일은 없겠죠. 자, 외국인이 산 걸 한번 보시죠. 외국인이 그나마 샀으니까 바이오 종목을 엄청 샀죠.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죠? 셀트리온, 메디톡스, 휴젤, 외국인이 좋아하는 종목, 시가총액 3천억 이상의 글로벌 플레이어라고 말씀드렸죠. 셀트리온, 메디톡스, 휴젤은 글로벌 플레이어입니다. 근데 신라젠이 많이 올랐는데 또 산 걸 보면 신라젠이 더 갈 수 있다고 외국인은 배팅을 하는 건지 되게 궁금합니다. 이제 제야 바이오 사고 있고 이제 IT 뭐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심 가는 게 CJENM입니다. CJENM. 그래서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얘네가 이제 미디어 업종까지 산다는 거지. 게임 샀고 제야 바이오 샀고 ID 샀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엔터테인먼트, 뭐 SM 이런 것도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방송 업종까지 싼 걸 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관은 뭐 이게 순 매도한 금액이고 이게 순 매수한 금액인데 보시면 기관은 상승률이 높은 종목 중심으로 차익을 실현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매도 금액이 매수 금액보다 2.5배가 더 많습니다. 그냥 많이 오른 거 그냥 파는 거죠, 그냥. 그래서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난주 핵심 증시 뉴스 한번 보시죠. 자, 불확실성이 커지는 증시에 대한 관망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미국 1월부터 자산 축소 드디어 결정됐죠. 그래서 이제 돈을 빨아들인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급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독일 자동차 노조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이제 독일 내에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독일이 자동차 1위 국가 아닙니까? 거기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떨어졌는데 사실 뭐 그거는 뉴스일 뿐이고 어때 차익 실현에 빌미를 준 거죠. 차익 실현할 때가 됐는데 세력이 이때다 기회하고 이제 차익을 실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댓글에도 항상 스파시향이라고 제가 달아드렸죠. 전기차는 섣불리 신규로 매수하지 마시라고 제가 글도 올려놨어요. 한번 보시고. 자, 반탄빈 과세가 아주 머리가 아팠습니다. 철강 미국이 이제 부과한다 해서 포스코모 확 떨어졌고 중국이 또 한다 해서 LG화학, 롯데케미칼 확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보호무역이 사드, 중국은 사드고 미국은 보호무역이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더구나 이제 IT 업종 중국 진출 제동화했습니다. 정부가 OLED 중국 투자 승인을 불허하면서 또 관련 업체 주가가 OLED 주가 업종이 이제 부정적인 거죠. 하여튼 뭐 별게 다 나왔어요.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 더 있는데 이것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상황이 안 좋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냐? 현금 비중을 높이고 보수적으로 보자. 일단 다음 주는 특별히 매매를 하지 말고 추석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또 전략을 짜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방송 안내입니다. 9월 28일 날 캔들 차트의 비밀 8편, 연속 캔들 조합 2편. 이제 양음양 했었고 이제 또 여러분이 책에서 보시던 여러 가지 뭐 석배랑 이런 걸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원고가 쓰여지면 아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연휴이기 때문에 약간 방송을 좀 늦게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해드리도록 하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좀 감기 몸살이 걸리다 보니까 원고도 되게 좀 힘들게 썼고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방송이 굉장히 좀 짧은데요. 어쨌든 좀 도움 되셨기 바라고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